코리아 스톤 타카유키토 배우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이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좀 각별히 아쉬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좋아해서. 皆さんこんにちは。ハッピーエンド感動プラネオイミダ。 안녕하세요. 그리하나 하이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히다카 유키토입니다. 다들 한국어가 그 사이에 더 일치월장해주셨어요. 오늘은 김현희 통역가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채팅방에 질문 올리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보고 바로 오늘은 채팅방에 있는 질문들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화 속의 친구들의 헤어짐이 여러분의 그동안의 마음과 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헤어진 이후에 서로를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면서 생활을 계속 영위할 거라는 상상을 하게 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드가 개봉한 이후에 그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마음의 크기로 자리하고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이 영화만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가끔 떠올리거나 뭐 자기 전에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마음 안에 영화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ハッピーエンドっていう作品を公開してから皆さんのそれぞれの心の中にきっと大きい存在として、残ってい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頻度っていうか大きさ、その心の大きさ、一日中ハッピーエンドのことしか考えてないだとか、寝る前に考えたとか、そういう日常生活の中でのハッピーエンドっていう存在、サイズ、大きさ教えてください。映画を作り終えて、それで基本的に公開はもう終わ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なのでもちろんだんだんハッピーエンドが自分の脳内を占める割合みたいなものは減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も、この韓国でも爆上がりまたしたよね。 네, 영화 개봉이 개봉 공식적으로는 개봉이 사실 끝났죠. 그리고 해피엔드라는 작품이 그 개봉이 끝난 후에 제 머릿속을 점유하던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다시 와서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やっぱそうですね、僕の中でも絶対に消えないものですごい大きな存在ですね、ハッピーエンド。全てのその俳優人生の始まりとなる作品で、初めてネオさんにもユキさんにも会って、で今同じ事務所で一緒に活動をしていて、そうですね、なんかここからもう将来先一生多分記憶からも消えるわけがないし、なんか死ぬまで残り続ける作品ですね、自分の中で。 네, 아마 저한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크나큰 존재로서의 작품이고, 제가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 감독님과 유키도를 만나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유키도 배우와는 또 같은 소속사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평생 아마 잊혀지지 않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僕は隼人の言った通り俳優を始めたきっかけでもあり、隼人と出会ったきっかけ、ネオさんと出会ったきっかけでもあるんで、なんか全ての始まりのような気がするんで、この活動をしている以上、でも生きてる以上はもう忘れることはないのかなと、一日一回思い出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思い出してる、一日一回なんかそうある、脳みその裏になんかついてる感じ。
제가 저한테도 이 작품은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고 감독님과 이 하얀돌을 만나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 살아있는 한 이 작품은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작품인 것 같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떠올리지 않는 작품이 아닌가 했더니 옆에서 하얀 배우님이 계속 속에 들어있는 작품이다라고 해주셨고 유키도님이 그 머릿속 내 어느가 뒤쪽에 계속 붙어있는 작품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개봉했을 때 이 팀을 만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간 직후부터 계속 후회하던 게 있었어요. 아, 이걸 물어볼 걸.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생길지 몰랐는데 이 영화에 두 번의 정지의 순간이 등장하잖아요.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에 한 번 정지가 등장을 하고 중간 해피엔드라는 타이틀 로고가 뜰 때 5명이 쭉 달려가는 모습으로 잠시 정지되는 그 두 번의 스탑이 정지가 되는 화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감독님께 여쭤봤을 때 마지막 장면의 정지를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 편집실에서 좀 이런저런 장치들을 해보다가 여기서 한번 정지를 해볼까 하는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장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장면에서 나왔던 그 정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인지가 나중에 뒤늦게 좀 궁금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5명의 정지와 2명이 헤어지는 순간의 정지가 좀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죠. 관련해서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監督に質問です。この映画には、2回のストップシーン、停止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最後のシーンとあとタイトルロゴが出てる5人が走っていくシーンあるじゃないですか。で、最後のシーンは最初の段階から考えたわけじゃなく編集中にいろいろアイデアとして出てきたものだと聞いております。それってタイトルロゴのシーンがタイトルロゴのシーンが最後のシーンにある程度影響したのでしょうか。なんかそれいや逆ですね。エンディングを考えるにあたって、いろいろ試行錯誤していました。実はエンディングの後に本当は一つ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バラしてしまうとユータが、エンディングのシーンでこれからアパートを見に行くんだよねって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けれども、実際そのアパートを見に行ってで窓の外を見ていると、ちょっと地震らしき振動が始まるというような、エンディング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それだとちょっとユータ寄りの映画になりすぎちゃうかなっていう気がして、それを切ったんですね。で、歩道橋のシーンで終わりたいっていうふうに考えたんですけれども、最初はストップシーンがなくて、それで編集中にあのままこう2人が分かれていくだけだとちょっとこうなんでしょうね、なんか象徴的すぎるというか感じがして、それで、いろいろ考えた結果ああいうふう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するとそのストップシーンっていう、映画的言語、映画編集の手法みたいなものをだからもう一回やっぱり映画の中どこかに入れてお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やっぱりそのストップモーション、ストップシーンが起こる可能性みたいなものを映画の、DNA の中に入れ込むことによって、エンディングがより引き立つ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それで最初のタイトルシーンにしたという感じです。 사실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처음 이제 라스트 엔딩 씬을 생각할 때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사실은 그 뒤에 씬을 하나 더 찍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씬인데 극 중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씬입니다만, 그 극 중 마지막 씬 뒤에 유타가 방을 구하러 직접 이제 방을 구하러 가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씬을 찍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유타에게 치우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씬을 삭제를 하게 되었고, 육교에서 처음에는 정지 씬을 스톱모션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편집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스톱모션을 넣게 되었고, 사실은 이 정지 씬이라는 편집 기법 중에 하나를 극 중에 또 한 번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톱모션 넣을 만한 곳을 이리저리 찾다 보니 그 5명이 달려가는 장면이 가장 거기에 넣으면 엔딩이 가장 돋보이지 않을까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영화가 마음을 굉장히 뒤흔드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영화를 다시 보신 분들에게는 1년 만에 만남이라 채팅방의 질문들이 상당히 촉촉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요. 이 촉촉한 질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히다카 배우의 헤어스타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요. 히다카 배우님 머리 미는, 그러니까 머리를 정리하시는 주기가 궁금하다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죠? 네. 日高さん、髪型が変わっ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髪の毛をこう散髪とかこうなんか切るとかそういうなんかどれぐらいの頻度でやるんですか？そんな그 셀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거 알고 싶었어요. 네. 근데 슬슬 그 길게 하고 싶게 응? 길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가장 많은 반응을 얻은 질문이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一番反応多かったです。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쿠리아라이토 저기 배우께만 질문을 드릴게요. 각각 세 분께 다 질문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촬영 장면에서나 아니면 개인의 인생에서나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 장면처럼 멈추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栗原さんに質問します。撮影の場面でも人生の場面でも、オープニングとかエンディングにストップモーションが出る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人生でストップモーション入れがあるといいなと思った瞬間ってありますか？質問の差すごく 질문 레벨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정말 머리에 대한 질문. 그頻度と 落差がすごいですね。 너무 그 낙차가 심한 것 같은데요. ストップモーションなんだろう、あれはネオさん的にはなんかどういう感覚なんですか？ストップモーションを入れる間の作り方っていうのは。 감독님한테 그 스톱 모션이란 게 어떤 의미로 넣은 건지를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いやあんまりでも僕の意図はちょっとね全部言う、まあもちろん意図はあるんですよ。でもそのなんか皆さんの中でやっぱり感じ取るのが正解なので、そうちょっと逃げみたいだけど、でも本当にそれは信じてます。だからちょっと言いたくない。 사실 뭐 스톱 모션을 넣은 의도는 있었지만 관객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자유롭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피하겠습니다. 답변을. まあ僕なりの捉え方で言うと、まあストップっていう言葉を取って言うとすれば、僕は人生の中にストップを作ったことはないですね。これからも作る気がないです。 그 스톱 모션으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스톱 모션을 넣은 적도 없고 스탑 모션을 넣고 앞으로도 넣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는 유키토에게만 이 질문을 레벨을 하는 유키토 영화에서 유타가 사랑해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죠. 육교에서 둘이 헤어질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타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해와 코오가 받아들이는 그 말의 무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ユータが愛してるっていう場面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ユータの愛してるの、重さとコウがその愛してるを受け入れる重さはどういう差がありますか？いや差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こう多分幼い頃から同じような関係性というか、まあユータがいたずらするときはユータから始まるし、まあ愛情だったりこうもともとこうまっすぐにね愛情を届けるのがすごく素直な上手な多分子だと思ったので、コウはそれはちょっと不器用だけどそれなりに多分こうなりの愛情表現をしているからこそ友情関係が続いていると思うので、それがユータがそのそっけない態度をコウが取ったからといってなんか別にそういうわけではなく、なんかそれはそれでなんかお互いがお互い出せる 100% の愛情表現をしているっていうので、まあ、ただの性格的な問題でああいう受け取り方をしてい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사실 차이는 하나도 없다고 그
그 무게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해왔던, 그리고 유타가 장난을 치고 애정 어린 장난을 치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였고, 코우는 비록 겉으로는 서툴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똑같은 무게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우정이 성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는 달리 정말 100% 같은 무게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동적인 답변이네요. 이 영화를 보면 시절인연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시절인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この映画を見ると、監督に質問です。この映画を見ると、その時のその当時の縁っていうことをよく思い出させるんですけれども、監督はそれについてどう思われますか？その当時の何か。まあそうですね、設定を高校にした、その自分の経験を結構元にして書いている映画な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経験だとどっちかっていうと、なんか大学の時の経験から結構取っている部分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高校にしたかった理由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れはやっぱり、特になんでしょう、同じような環境に置かれているっていう理由だけで、同じ環境と時間を共に共有しているという理由だけで結構なんか友情って成立してしまうような環境だと思うんですよね、特に小中高みたいなところは。だけどだんだんやっぱり大学とかになっていくと、自分の自立した考え方とか思想みたいなものが芽生えてきて、もちろん高校でも起こる人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でそれで友人をなんかどちらかというと選ぶみ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どんどんなっていくような気が、ちょっとしていて、特にこの2人のキャラクターの場合は、本当に幼稚園からずっと一緒っていう設定だから、友人なんだっていう、ところがちょっと肝で、一緒に多くの時間と空間を共有していることによって、それだけで友情ができているんだけれども、それでもやっぱり考えの違いっていうのが生まれてきて、そこからやっぱり派生する友情の変化っていうのを主題にしたかったっていう理由がすごくあるので、だから高校っていうふうに設定しました。でもその気持ち、やっぱり今は考えは違うけれども地元の友達とかっていうのはなんか多くの人が共感できる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단은 이 작품은 제 자신의 경험, 특히 대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극 중에 설정을 고등학교로 설정한 이유는 사실 이 초중고 시절을 지나면서 다들 같은 환경, 같은 시간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정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도 접하게 되고 자기 자율성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친구도 자신이 선택하게 되는 그렇게 변화가 오죠. 이 극중 두 캐릭터들도 유치원 때부터 함께 지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친구로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고, 하지만 이제 생각의 차이와 거기서 파생하는 우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보여주고 싶었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나 사상은 다르지만 그래도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은 또 다른 또 느낌이, 또 그런 형태의 친구들도 존재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으면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하야토 씨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타가 혼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씬이 많은데 유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ハヤトさんに質問です。劇中でユータが、窓の外をぼーっと眺め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ハヤトさん的には多分ユータはどういったことを考えたと思いますか? 어떤 창문 밖을 바라봤던 장면일까요? 질문 주신 분 혹시 어떤 창문 궁금한데. 観客の誰かから
の窓の外ぼーっと眺めるシーン結構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特に掃除コーナーの研究会の部屋のシーン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なんか友達がなんかわざわざ考えして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るんだろうな。なんだろう、その自分が知らないところでその自分の仲いい友人同士がなんか本当知らないところで知らない話をしてるっていうところを多分壁を一枚隔てて見てるっていう作りで、なんかまあそのこうとふみだったり、そのあたちゃんとみんだったり、ああいうなんだろうな、その友情だけじゃない部分っていうところをなんか初めて多分垣間見た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よ、ゆうたが。でなんかあの時ゆうたはその孤独まで強い言葉を使う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少しなんだろう、寂しさというか、なんか今までその全員で仲良かったのに、なんかちょっとのけものまで言ってないけど、なんだろう、気づかぬうちに一人になってるっていうあの感覚はその一言で説明できないんですけど、なんだろう、本当寂しいっていうのが純粋な気持ちなんですか。사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나 자신이 또 모르는 대화를 나누고 나 자신이 모르는 애들이 또 모여있고 이런 거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유타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5명 5인방의 우정보다 우정 외의 것들을 처음으로 뭔가 엿본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고독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쓸쓸한 느낌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친구들 모두 다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나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감각. 그래서 어떤 그런 쓸쓸함이 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周りがその変化していく中で、その自分は今までと一緒だっていうところの感覚にいたからこそ、なおさらなんかその直接入り込めなくなったというか、以前までだったらそこに飛び込んでいけたのに、なんかそれもできないもどかしさみたいなのもあったと思います。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뭔가 이전이었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무리 속에 뛰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생각보다 내가 막상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깔려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유키토 배우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관객분이 이 해피엔드를 보면서 이 영화는 꼭 친구와 보고 싶다 하면서 생각나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배우님은 혹시 이렇게 찍은 내 영화 해피엔드를 꼭 소개해주고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観客の皆さん、なんかハッピーエンドを見て思い出す友達もいるし、会いたくなる友達もいるんですけれども、タカさんは一緒に見たいとか、この映画をぜひ紹介したいっていう友達っていますか？これいるかいないかの이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있습니다. 僕はずっと、陸上競技やってたり、高校時代はこういう仕事とは全く無縁だったので、こう始めるにあたってやっぱりいろんな友達と疎遠になったりとか、こうちょっと冷たい目で見られたりとかっていうのももちろんありました。なんでこう自然に疎遠になった友達っていう部分で、なんかこう話さずとも、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こう話さずに終わってしまった。でも別に終わってはいないんですけど、でそういう部分、そういう友達とかに対してはなんかこの映画、なんかでも僕が出てるのをなんか見てって言えなくないですか？なんか友達、疎遠の友達に「ハッピーエンドって映画があるんだけど」って言って紹介するのなんかいやらしくないですか？その友達、そのまま直接友達に戻ろうって言えばいい話ですもんね。ね。 저는 사실 이제 육상 운동을 오래 해왔고, 그래서
이 유산운동을 오래 해오고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저 주변 친구들과 좀 소원해지고 냉담한 눈초리를 쳐다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어떤 특별히 우리 이제 뭐 절교하자라든지 그런 얘기 없이 끊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끝난다고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소원해진 친구들한테 내가 출연한 영화 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소원해진 친구를 찾아가서 이 영화 내가 나왔으니까 좀 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냥 야 다시 친구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유키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이해를 전하겠을까? 해피엔드에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관객분이 계세요. 빨간 불빛이 연속적으로 깜빡인다던가 유타의 가방 그리고 코우의 헤드셋이 공통적으로 주황색인 점 등 여러 색이 눈에 띄었는데요. 감독님 혹시 색을 정할 때 의도나 의미를 두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監督の質問です。結構色とか使っている演出が多いですけれども、赤光の点滅だとか、カバンとかヘッドセットの色が一緒だとか、そういう色を設定する際になんか意図とかある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それ一概に言えることではなくて、やっぱりそれぞれ判断の基準がちょっと違うというか、最初の赤い点滅っていうのはこれはやっぱり、韓国も多分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ビルの上についてる飛行機を知らせるための赤いやつっていうのはなんか夜空というか夜の都市を見るとなんかやたらと僕は目についてなんかそれが無数の目のように見えていてなんか入れたかったんですよね。そのイメージ結構ずっと頭の中に入っていてでそうやって赤っていうのが入ってくるとやっぱり他の部分で赤っていう色っていうのをなんか探すようになったりもするしで直接的に関連し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パターンとして何回か置いていくことによって何かしら新しい意味も付与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かっていうのもあるしで、オレンジとかは、もう衣装合わせの時に、なんかユータってどういうようなリックショーだろうねみたいなことを話し合ってそれなんかあれがなんかユータっぽいんじゃないかってなった時にじゃあ次にこうのヘッドフォンを決める時にどういうのがいいかって言ったらなんか自然とオレンジの色の方に目が行くというかっていうのもあるしあとはね偶然もすごくあって黄色にしたんですよね車を。そしたら結構他のロケーションでも黄色っていう色がよく出てくるようになって例えば、コウとお母さんが夜歩いてる商店街の柱とかが全部黄色だったりとかにそういうのは結構偶然として出てきます。일단은 그 색감을 연출하는 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각각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 질문에 말씀 주셨던 빨간 불빛에서는 건물 위에 어떤 그 비행기를 위한 붉은 한국에도 건물 위에 그런 붉은 불빛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밤하늘의 그 불빛이 전멸하는 순간이 저에게는 그 무수한 눈들, 많은 눈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극중에 넣고 싶었고 그렇게 빨간색을 하나 넣다 보니 다른 장면에도 그런 빨간색을 좀 넣고 싶어지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과 유타의 가방과 헤드폰 이런 색깔은 오렌지로 했는데 이것은 의상 피팅 때 유타한테는 왠지 오렌지가 딱이다라는 발견이 있었고 그래서 헤드폰도 무슨 색으로 할까 고민했을 때 자연스럽게 오렌지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노란색으로 결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 결정을 한 후에 정말 이건 우연이지만 다른 촬영을 할 때도 노란색들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그 우연 중에 하나가 코우와 코우의 엄마가 상점가를 같이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정말 우연이지만 노란색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질문에 하이토와 유키토가 어떻게 대답할지 진짜 궁금한데요.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세요.
해피엔드의 한 장면만 계속 돌려볼 수 있다면 어떤 장면을 고르시겠어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はい、あとさん、ゆきとさん、聞きたいです。もしハッピーエンドでたったワンシーンだけずーっと見ることになったらどのシーンを見たいですか？ 왜 질문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どれだあ、俺あれだ矢作さん校長の側近の平さん、平先生役がホームルームホームルームっていうのをずっと見たい。ホームルームホームルームホームルームホームルーム 네, 저는 교장 선생님 그 비서 역할 타이라 선생님이죠. 그 자동차를 세우고 나서 홈룸 교실로 돌아가라 하면 자막이 그렇게 나오네요. 홈룸 계속 외치는 거를 계속 돌려보고 싶습니다. なんか国によって本当に受けるところが違くてツボっていうかでベネツィアではそのホームルームのところをやけに受けてたんですよね。そう平さんがすごい矢作さんがお寿司の時もそうだしすごいあっちではすごい受けてましたね。 사실 이 웃음 포인트가 나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반응이 그 홈룸 장면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타이라 선생님 맡은 배우분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本当に迷ってます今。 정말 고민 중입니다. じゃんけんのアイコ確かにじゃんけんのアイコはずっと見てられるかもしれないです。가위바위보에서 둘이 가위바위보 계속 비기잖아요. 그 씬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주신 분 의견을 읽어드릴게요. 영화에서 보통 자동차는 이동의 상징인데 이 영화에서는 계속 멈춰 있거나 뒤집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타의 옷에 반토막난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인물들의 관계나 성장과 연결되는 것처럼 읽었는데요. 감독님은 자동차라는 모티프에 어떤 의미 담으셨는지요? 감독님質問です。普段車っていうのは移動の象徴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映画の中では止まっていたり、なんか覆されたり、なんか縦になったりとか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人物のキャラクターたちの関係性の変化とか成長をちょっと意味するのかなと感じて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意図的なものってあったんでしょうか？そういう読みはちょっと初めて聞きましたね。成長、車と成長の関係性、変化。いや、正直そこまで意図して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ね。 사실 그런 해석은 사실 처음 듣는 해석이고요. 그런 어떤 관계의 변화나 성장이나 그런 의도는 사실 솔직히 없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아까 그 엔딩 즈음에 유타와 엄마가 걸어가는 장면 감독님께서 언급하셔서 관련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유타와 엄마가 집으로 걸어가는 씬에서 뒤에 어린이보 표지판이 있는 로케이션을 이동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뒤에ユダとお母さんが一緒に家の方帰宅する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ろになんか子供の保護表示板とかあるんですけれども、標識それで何か意図があるんですよ。嬉しい偶然ですね。정말 기쁜 우연입니다. ちょっとお気づきかどうか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あれそれは嬉しい偶然で、もう一つは、これは意図した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サウンドデザインを聞いていただけると、本当に遠くに赤ちゃんが泣いてる声、泣き声を入れていて、まあちょっとユータの心情みたいな、なんか大人でしょって言われてるけど実はまだ子供っていうのを、そういうところでちょっとだけ入れてる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그 유타가 가방으로 두들겨 맞는 그 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실 그 저기 아동 보호 표지판은 정말 우연이고요. 사실 거기에 사운드 디자인의 하나로서 제가 살짝 의도한 건 있습니다. 의도해서 넣은 건 있습니다. 멀리서 애기 깐난쟁이 애기 울음소리를 제가 의도적으로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유타가
사실 어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애다라는 거를 조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유키토 상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 인터뷰에서 졸업식 리허설 장면 때 코우가 유타의 변화를 두려워했다라고 답변한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도자가 자수하길 바라는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코우가 유타를 바라본 이유가 뭘까요? 코우는 유타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랬던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卒業式まあリハというかその時にコウがユータの変化を恐れていたっていうインタビューでとかに出てくる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コウその時にコウはなぜユータを眺めたのでしょうか。なんかユータが振り向いたじゃないですか。ユータがいたところで、それはどういう心情だったのでしょうか。だから結局こうは僕は大人になれ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なんか将来のことを考えていて、ユータになんか人って変わるんだよとか言ってはいたものの、実は一番自分が何も変わってなくて、ただずっとユータに頼りっぱなしだった。でいざユータが変わるってなった時に自分は変わっ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を気づいて、ちょっと変わったことに対して後悔じゃないけどどうすればよかったのかなっていう心情になったのかなって。で振り返った時は本当に今言った通りで、なんか僕はなんか頼ってる風に思いました。結局状況で何も一人でできないし、とにかくユータからどうにかしてくれるだろうっていう風に思ってたと思います。なので振り返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はい。사실 그 장면은 코우는 결국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거를 좀 상징을 하는 걸까요? 유타에게 여러 가지 인간이랑 어떻다 저렇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코우는 결국 어른이 되지 못했고, 이 유타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은 변화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망설임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좀 기본적으로 유타에게 계속 의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수를 하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타라면 뭔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전반을 보면 인물의 크기는 줄이고 배경의 크기를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런 구성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監督の質問です。劇中でなんか人物たちの大きさを減らして背景の大きさを強調するところが結構多いんですけど、何か意図的なものってありますか？はい、あります。そうですね。一つ物語というか映画でやりたかったことの一つが友情、特にやっぱり若い時って自分の周りのことしか、世界のことはあんまり見えてないことが多いので、なんか自分の周り、特に友達との関係、ユータにとって特に友達との関係をなんか世界に投影してしまうみたいなっていうところが結構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なので彼ら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友情っていうのを大きい、本当に大きい出来事だった彼らにとってっていうことを表したかったっていうのは一つあります。で人物と同じぐらいにやっぱり都市と彼らの周りにある社会っていうのが重要なんだっていう意味もあって、そのフォーカスピントっていうのも全部に合うように設計したり、あとはもう一つ理由としては地震がこれから来そうな近未来っていう設定だったので、人物の後ろとか周りにいつ崩れてきてもおかしくない建造物がたくさんあるっていう状態っていうのもなんかずっとフレームの中に置いてあるっていう状態を作りたかったでもあります。 네,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어릴 사람이란 어릴 때는 사실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유타는 친구 관계에 모든 자신의 세계관을 다 투영을 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정과 관련해서 너무나 큰 사건들이 본인한테는 우정과 관련한 그런 변화들이 자신한테 너무나 큰 사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물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포커스나 핀트를 다 그런 점에 맞추어서 설정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지진이 좀 올 것 같은 그런 근미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인물들 뒤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구조물들을 설정을 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감독님께 또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멀리 있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대신 예상해서 더빙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監督に質問です。劇中なんかアテレコの場面が多々出るんですけど、どういう意図があった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3回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1回目は校長室でこの2人が校長に尋問されてるシーンで赤ちゃんとみんなアテレコしてるっていう、あれが一番最初に思いついたシーン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映画の最初冒頭の部分って結構状況を説明し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割と多くて、だけどそれをあまりにもダイレクトにその説明的に、やってしまうと僕はあんま好きじゃないんですよね。なんか離れていってしまうというか、なのでなんかうまい具合にそういったみんながキャラクターたちが全員認識していることっていうのを表さ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時に本当に高校生たちがなんかこう本当にやりそうなことの中にちょっと滑り込ませてみようかなっていう感じで、ああいういたずらを、いたずらっていうそのアテレコを思いついて、でその彼らがアテレコしている内容から割とこう知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を網羅的に知っていくみたいなっていう感じで考えていました。でそれを応用して、2番目のシーンも3番目のシーンも、そのちょっとこう回転させながら同じ手法を使ったという感じです。 네, 그 이제 다른 일종의 더빙이죠. 더빙하는 장면이 세 개, 전체 극 중에 세 개가 나오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제일 처음에 넣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는 이 교장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신문 당하는 그런 그 씬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다이렉트한 연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묘하게 어떻게 이 아이들의 생각과 모든 정보를 좀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들이 할 만한 장난 속에 그런 정보를 좀 절묘한 표현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찾던 중에 그런 이제 더빙하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 더빙하는 아이들이 밖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 내용 안에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관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그 장면은 첫 번째 장면에서도 응용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만큼 짧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유키토의 머리를 열고 하야토의 머리로 닫겠습니다. 하야토 배우님은 뿌리 탈색 주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노란 머리를 온 게 혹시 감자버터의 의도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髪の毛質問で指名なんですけど、髪の毛ブリーチ、はい、ブリーチの頻度は頻度、そうですね、2、3週間前ぐらいにリタッチをしまして、 2、3주 전에 뿌염했습니다. もう多分 1、2週間ぐらいしたらもう1回リタッチ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 그리고 1, 2주 지나면 또 뿌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大丈夫ですか？この髪型ってじゃがいもバタを意図した。はい。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올라오면 선배님과 보내주시죠. 네, 이거가 진짜 마지막 무대 인사 Q&A이었는데요.
이번도 많은 사람이 해피엔드를 사랑해줘서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네, 앞으로도 더 한국에 가고 싶게 됐어요. 정말 네, 여러분 팬들을 좀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最後の今日すごいたくさん愛してくれてとても幸せです。これからも韓国に行きたいです。ファンの皆さん愛してます。本日はご来場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うですね、本当に何度も言うようですけど、1年経ってもこうして全ての会場でなんか多くの方が集まってくれることに本当に驚いています。僕は純粋に心から皆様に感謝しています。また韓国に来れるよういっぱい仕事を頑張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待っていてください。 1년이 지난데도 이렇게 모든 관들을 대부분 다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에 이렇게 또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まだいろいろ解説してしまいましたが、本当にその正しい映画の読み方はなくてですね、こうやって劇場の中だったりスクリーンから、投影されている映像と音とそれと自分の記憶と体験が合わさった瞬間になんか映画って完成されるものであって、それは本当に皆さん一人一人の中でしかないものなので、それがハッピーエンド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ただそれはやっぱり特に大きなスクリーンで大きな音量で大勢の人と一緒に見るとさらに何にも変えられない体験として心に残ることになると思うので、これからもハッピーエンドもそうですけれども他の映画も、劇場で見に来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부분 해설을 해드렸지만 딱히 이 영화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각자 자유롭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큰 극장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좋은 사운드 그리고 자신의 기억과 경험이 다 총합되어야 비로소 영화는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해피엔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극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는 영화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일 거고요. 저희 해피엔드 말고도 다른 영화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김현우 여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엔드 하면 사랑해요 한번 같이 하죠. 해피엔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무대 인사는 그런 거 약간 집인 창조인데 근데 우리가 본 집이라 채민이가 없을 집이어서 사인해주는 거 우리 앞쪽은 좀 아니 근데 무대 인사도 들어가는데 나만 동작은 뭐가 되더라고